안녕하세요. 여드름한의사 해유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저희 원을 오고 가시면서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도 항상 감사한 부분인데요. 궁금증이라는 게 뭐 어떤 시시콜콜한 신변에 관련한 부분보다는 저는 평소에 피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뭐 혹은 저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이긴 합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피부를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반드시 피하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피부 치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상으로도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를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겠지만 한 번쯤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자인 제 입장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면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남자분들에게 항상 나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게 바로 이 면도를 해야 하는 귀찮음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피부 자극 같은 여러 요소들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다시피 수염을 어느 정도 기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나름 아침마다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너무나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레이저 제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요새 정말 많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정 텀으로 자주 받으시기도 해야 하고, 순간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모낭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면도 자극을 줄여주고, 반복적인 면도로 인한 자극 혹은 지속적인 모낭염 발생에 있어서 추후 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모낭 발달도를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시술 텀이나 계획을 잘 안내 받으셔서 제모 시술 같은 경우는 잘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대적으로 모량이 적거나 입술 주변이나 턱 중앙 부위를 제외하고는 볼 같은 다른 부위에 잔털이 몇 가닥씩 발생하는 경우, 이 정도로 레이저 제모나 왁싱 등의 시술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는 매번 면도하기는 귀찮고 해서 쪽집게 같은 걸로 털을 항상 뽑아내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면도와는 다르게 그래도 털을 뽑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털이 자라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귀찮음도 덜해지고요. 상대적으로 면도 자극 같은 경우는 덜하죠. 다만 특히 볼 부위에 생겨나는 털들을 주기적으로 뽑아내다 보면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털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모낭에 상처를 입히면서 모낭염 발생이 꽤 높아집니다. 특히나 모낭염이 발생 중인 경우에는 절대 피하셔야 할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기적으로 털이 뽑혀져 나오면서는 그 부위 모낭 입구, 모공이 늘어나서 더 보여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늘어난 모공은 다시 좁히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자극적이지 않게 면도를 해주시거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레이저 제모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남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잔털 정리를 뽑아내는 형태로 자주 하시는 여성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도를 할 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도를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너무 바짝 피부에 붙여서 면도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피부가 탄탄하고 각질층은 원래 28일 주기로 순환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면도 자극 자체가 과도한 경우에는 그 자극이 누적되면서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착색도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특히나 모낭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도날을 아무리 잘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면도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미세 상처 그 자체 때문에 모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피부가 예민하다, 혹은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 날 면도기보다는 자동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면도 자체가 비교적 덜 깔끔한 느낌이더라도 전기 면도기는 날 자체가 피부를 긁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막을 가진 상태에서 날이 피부 자체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훨씬 안정적인 면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면도할 부위가 거칠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면도를 해주시고, 이 습식 면도의 경우는 충분한 완충제, 즉 이 어떤 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면도를 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자그마한 습관이 반복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많은 피부 관련 이 치료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전기 면도기를 거의 주로 사용하거나 면도에 충분히 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이 각질 제거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각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각질은 피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여지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상처가 난 부위에 앉은 딱지를 다루듯이 피부 위에 앉은 각질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각질 제거를 과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피부 치료를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는 집에서의 각질 제거는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몇몇 분들은 각질 때문에 모공이 막힌다, 그래서 그 막힌 모공으로 피지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드름이 발생한다, 이론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을 때 각질 제거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 모공 입구가 각질로 인해 막혀있는 게 여드름 발생의 어떤 주된 원인이라면 당연히 수차례 각질 제거를 잘 해주면서는 증상의 확실한 호전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붉은 느낌이 되려 강해진다든지 자잘한 좁쌀 여드름 발생 범위가 피부 얇은 부위로 되려 넓어진다든지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각질이 현재 여드름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여드름 발생을 만성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각질 제거의 경우는 아주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해 왔거든요. 또 하나의 각질 제거 목적은 바로 화장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화장을 하다 보면 각질 때문에 매끄럽게 발리지 않아서 미용 목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화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방식을 선택해 주셔도 되겠지만은 한창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찰나의 이 매끄러운 느낌을 원하시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더라도 각질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각질은 단순히 떼어내고 밀어내야 하는 어떤 보기 안 좋은 피부 부산물 이런 게 아니고 피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현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서는 표면 장벽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재생의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한 어떤 순환의 과정이 각질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표현인 각질을 빠르게 밀어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듯이 보존적으로 보습을 진행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대략 한 28일에 해당하는 이 각질층 순환 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 상처가 난 이후에 딱지가 앉았다가 잘 아물고 나면 자연스레 탈락하는 것처럼 이 지금 눈에 보여서 거슬리는 각질도 각질 안층의 안정화가 잘 진행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거든요. 그 시기까지 오히려 보습을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각질을 반복적으로 정리해 주셨던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주일에 2번씩, 3일에 1번씩 정도라고 가정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8일 동안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야 할 피부가 갑자기 3일 만에 덜 자란 채로 최표면에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다시금 각질이 더 일어나게 되고요. 각질 제거는 더욱 잦아지게 되는 반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피부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각질이 일어난 상태를 보습으로 눌러주듯이 유지해 주면서 회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각질 제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제가 뵙던 분의 경우가 각질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거든요. 이 입술 아래 이 턱 부위하고 관자놀이, 미간 부위처럼 이어지는 약간 굴곡이 있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아주 넓은 형태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뵙게 된 분이었어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 존재하던 면포는 압출을 통해서 제거도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빠르게 호전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아주 넓은 낭포 형태의 염증이 반복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단순히 일반적인 모낭염 증상인가 치부하기에는 그 양상이 반복적일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크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독 넓은 형태였습니다. 한 몇 주 정도 지나는 상황에서 이분 피부가 유독 건조하면서도 그 표면은 흡사 이 얇은 비닐봉지를 쭉 당겼을 때처럼 반들반들한 정도가 강했던 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서 혹시 각질 제거를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각질 제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 물기가 있을 때 피부를 밀면 때처럼 밀리잖아요.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매일 밀어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분께서 하고 계시던 행위는 그 어떤 각질 제거 행위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각질 제거 행위였던 거죠. 그 행위를 중단하시도록 말씀드렸더니 그럼 하루만 지나도 각질이 일어나는데
있는데 너무 보기 싫잖아요 라고 되물으셔서 조금은 강하게 이제 그건 여태껏 피부를 밀어내면서 피부에 주었던 손상을 되돌리는 최소한의 어떤 불편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증상에 굉장히 빠른 호전이 보여서 그 치료가 그때부터 정말 잘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언급한 어떤 각질 제거 행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불편한데 내가 특별히 무언가 루틴하게 피부에 해주고 있던 행위가 있다면 그게 혹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어떤 시술을 받으시고 나면 당연스럽게 받으시는 안내,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24시간 이후에 세안이 가능하다든지, 음주나 흡연을 삼가시라든지, 이런 조금은 일반적인 사항들은 어떤 최소한의 권고사항 같은 거죠. 저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여기서 진료를 하다 보면 무언가 나기도 하고 더 좋은 피부를 위해서 시술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제 입장에서 피부 케어나 어떤 시술을 진행한 이후에 조금은 더 특별하게 피하고자 하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미용실에 가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어떤 피부 관련 시술을 받으실 때는 다음날이나 하루 이틀 정도가 편한 스케줄일 때가 많다 보니까 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그때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고 나서 미용실 예약을 하셨다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미용실을 언제 다녀오자니 시술 받으실 때 머리가 망가지거나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꾸기도 애매하고요. 그런데 이 피부 시술이나 압출을 동반하는 치료들이 어쨌든 꽤나 침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부 출혈이 유도되고 탈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피, 그러니까 딱지가 않는다든지 피부에 상처가 난 그 직후에는 당연히 외부적인 화학적 자극이 동반되는 미용실에서의 시술이 꽤나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커트 정도를 진행하신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고요. 펌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전문가분들께서 피부에 자극이 안 되도록 잘 조절해 주시겠지만 피부에서의 반응을 100% 예측하기란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땀이 안 나는데 괜찮지 않을까, 혹은 과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이 운동이 하나의 어떤 필수 요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아무리 내가 가볍게 운동을 해서 눈에 보이는 땀이 없고 하더라도 결국에 운동이라는 행위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열리고 피부에 열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운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한 일주일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피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아무리 급하셔도 시술 후반응, 그러니까 이를테면 각질 탈락이라든지 딱지가 떨어진다든지 정도의 후반응이 지나고 나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술 부위에 물이 닿는다는 건 1차적으로 피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요. 땀이 안 나면 괜찮을까, 얼굴 세수만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습기 자체에도 영향을 받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이다 보니 청결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소독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층 예민해진 피부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받으신 날 적어도 그 당일은 이 스케줄 자체를 여유 있게 잡으시고 집에서 편히 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주무시는 것도 포함이고요. 상처받은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시술 당일 그 밤입니다. 충분히 쉬어주면서 피부 시술이 그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타 자극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그 직전 내원하셨을 때 피부 상태와 항상 비교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디 불편하셨는지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뵙긴 하지만 이를테면 딱지가 앉아 있거나 유독 붉어져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환자분께서 못 뵙는 동안에 얼굴에 손을 대셨는지 안 대셨는지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살짝 말씀을 꼭 드리고는 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참기가 힘들다 입니다. 저도 너무 잘 알죠. 매일같이 세안을 하고 출근할 준비를 하는 저도 얼굴을 보면서 뭐가 생겨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안 좋은 걸 치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제 몸과 머리가 모두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서 정말 손을 안 대고 와서 저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압출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제 트러블을 제가 직접 제대로 제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거울을 볼 때 좌우가 달라지니까 그 힘을 주는 방향도 틀리기가 쉽고요. 이 무엇보다 남이 내
자기의 트러블을 압출해 줄 때는 일정한 압을 가하는 게 가능한데, 자기 스스로 압출을 할 때는 그 통증에 대한 인내가 엄청 강해집니다. 말 그대로 나올 때까지 누르고 그 과한 통증을 참을 수 있다는 거니까 피부가 대번 상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나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뭔가 자잘한 농이 생겨 있기도 하고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부에 상처가 나고 난 후에 그 부분이 잘 아무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혈액뿐 아니라 반투명한 어떤 삼출물이나 기타 분비물 때문에 잔농이 잘 잡히게 됩니다. 추후 며칠 내에 세안하고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어떤 치료의 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손을 안 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자극이 들어가 있는 부위를 재차 자극하는 것만큼 피부에 큰 상처가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딱지를 뜯어내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 마무리죠. 주무시기 전에 세안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은 제가 절대로 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화장을 하셨다거나 선크림을 바르셨던 경우라면 정말 하루가 피곤하고 고되셨어도 세안은 꼭 하고 주무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자는 시간이 피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바로 그 시기거든요. 피부도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세안입니다. 우리로 치면 샤워를 하고 자는 것과 동일한 거죠. 당연히 일어난 후에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중요한 일과입니다. 설령 화장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상황 때문에 클렌징 폼이나 비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는 물로만이라도 어느 정도 세안을 해주신다면 아예 세안을 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과 그 다음날 피부 컨디션에 큰 차이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부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어떤 입장에서 제 스스로 제 피부를 위해서 꼭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어떤 많은 사항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피부 치료나 관리는 방문하시는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분께 잘 맡겨드리고 본인들께서 관리에 대한 어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생각보다 작은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피하고 조심해주기만 해도 훨씬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추후에 더 조심하셔야 할 어떤 부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